한복남 리뷰가 너무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눠 업로드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 나레이션을 1.5배속으로 만들었던 상황인데요.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시면 설정에서 속도를 조정해주시고 자료 화면이 너무 금방 지나간다 느껴지시면 일시정지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는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며 배우님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난 한복남 리뷰 1편에 이어 이제 이막 끝까지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사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선 대신들이 명나라 황제에게 뭐라 꼰질렀고 명나라 황제가 영실이 죽이라고 밀지를 내렸대나 뭐라나 기술자 하나 가지고 왜 단체로 명나라에 꼰지르고 황제까지 나서는지 모를 일이다. 신하란 놈들이 왕 말 안 듣는 건 그렇다 치고 맘대로 명나라 황제한테 연락하는 건 왕이 애초에 왕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뜻 아닌가? 전하 아빠가 신하들 못 갚치게 하려고 전하 외가랑 처가 싹 개박살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신하들 단체로 머리에 곤장 맞았거나 아까 궁 안에 클럽 차리고 놀면서 약도 좀 먹은 걸로 추정된다. 우리 전하도 황당한 게 대책 없이 성질 폭발하더니 갑자기 영실이한테 가마를 3일 안에 만들어 오라고 참 일관성 있게 아무 말한다. 성군이면 머리 써서 얘 약 좀 찌르든지 협상을 하든지 시간을 끄든지 하면 되잖아? 아무튼 3일 안에 세차 한 대 뽑아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업무 받았으니 능력자 영실이도 이건 노답이다. 전하, 일부러 부실 차량 타고 교통사고 내서 영실이 죄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영실이 모든 기록을 불태워 없애라는 건 또 뭔 소린지 모르겠다. 전하는 영실이 아끼니까 기록 없애기 싫을 것 같은데 KBS 사극 장영실에서는 영실이 싫어하는 신하들이 기록 없애달라고 하던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비밀로 하다니 치사빤스다. 아, 머리 아프다. 그냥 세종대왕 장영실 명에 도용했고 극중 캐릭터들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다. 한편 영실이는 전하랑 그렇게 가까운 짱친 먹었으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도 모르는 눈치고 한복 입은 암덩어리 이암대감이 튀어나와서 정화대장도 곧 죽을 거랜다. 이것도 의문 가지면 끝이 없어서 이 세계관의 정화는 유명한 환관 정화랑 동명이인인데 태극권 좀 하는 아저씨고 암대감은 명나라랑 카톡 이메일로 소통하는 걸로 셀프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 전하는 무슨 생각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건지 지켜봤다. 잘리고 빵에 갇힌 영실이 찾아가서 퇴직금은 안 주고 예쁜 꽃가옷과 우리 글로 적힌 비망록을 건네준다. 불과 몇 분 전에 우리 글자 아직 개발 중이었는데 넘버 2개 나오는 동안 나노바나나가 대신 개발해준 걸로 추정된다. 대충 들어보니 자르는 게 아니라 무기한 해외 연수라고 한다. 그래봤자 자르는 거면서 업무 지시는 잘만 내린다. 영실이가 맡은 업무는 이렇다. 1번. 기술을 계속 배워서 비망록 뒷장을 싹 채워야 한다. 2번. 귀국은 비차 타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올 거면 600년 뒤에나 가능한 항공 기술까지 완벽히 개발해 오란 소리. 세종대왕님이 신하들 겁나 부려먹은 악덕상사라던데 이건 고증이 잘 된 것 같다. 그런데 말로 정리하자니 악덕상사인데 공연으로 보니 뭔가 이상했다. 뭐랄까? 전하가 영실이를 보내는 게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느낌이다. 영실이는 전하를 어떻게 떠나냐며 애절하게 운다. 보는 사람도 영실이 이대로 못 보내겠다. 아니 이거 설마 없나? 분위기가 이래서 전하가 준 비망록도 이상하게 폭군의 셰프에서 연희군이 연지영 생각하며 쓴 망운록빌 난다. 분명 마음 아픈 장면인데 웃음 참느라 얼굴 근육이 아팠다. 그렇게 영실이는 어릴 때 꿈이었던 헬조선 탈출의 성공. 아니 도망치는 와중에 자객에게 쫓기기까지 하니 넘버 한 곡 절로 뚝딱 나온다. 영실이 인생에 한을 담아낸 일막 대표 넘버일 것 같고 박은태 배우님이 진짜 잘 살리셨다. 역시 박은태 배우님답게 거대한 배세트 위에 혼자 남겨져 부르면서도 무대 장악력 대단하셨다. 내내 방 터지면서 보던 와중에 몰입도가 확 올라가는 일막 최고 명장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잘 소화하시다 보니 오히려 전하랑 영실이 럼나 맞는 것 같은 역효과가 나버렸다. 직전 씬에서 영실이랑 전하랑 굉장히 절절하게 헤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이 넘버 막판에 뒤에 배경이 시뻘개지면서 비장하게 엔딩을 맞는데 그냥 배너 일막 엔딩이다. 이렇게 끝나면 이막에서는 영실이 흑화테크 탈 것 같은데 점 찍고 궁궐 컴백해서 너의 죄를 심판해야 할 것 같은데 인터미션 됐으니까 화장실도 좀 가고 밖에서 과하게 업된 엔돌핀 수치 진정시키고 돌아오기로 했다. 화장실 갔는데 충무아트센터 2층 화장실 수돗물이 북극이었다. 안 그래도 겁나 추운 날이었는데 손 씻다가 동상 걸리는 줄 알았다. 영실이 고생 체험시키나 싶어서 좀 그랬지만 일막 보면서 엔돌핀 수치가 확 올라간 상황이라 그냥 좋게 넘겼다. 이막도 진석이가 오프닝하는데 오프닝이 좀 급발진이다. 강배는 역사에서 사라진 장영실 마냥 자취를 감춰버렸고 진석이는 영실이가 조선 떠난 이후 기록을 넘버로 부르는데 일막 엔딩곡인 영실이의 떠나기 위해 존재하는 리프라이즈다. 불과 30분 전에 눈물에 이별했던 전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걸 읽고 있으니 한편 영실이는 정화의 원정길에 합류해서 탈조선, 아니 탈아시아에 성공했다. 원정대가 정착한 곳은 이탈리아. 고려 이미 몇십 년 전에 망한 거 알리 없는 유럽 사람들이 꼬레아를 연발하고 있다. 원정대 지휘는 정화 따꺼가 다 했을 텐데 따꺼네 고향도 좀 불러주면 좋을 것 같다. 대체 여기 뭐하는 세계관인지 21세기 꼬레아 당근거래 문화가 15세기 이탈리아에 퍼져 있다. 정화 따꺼는 교황에게 물건 받아오기를 당근거래하듯 하고 영실이는 장사를 당근거래하듯 하는데 그 당근거래 상대가 전하도 아니고 진석이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정화 따꺼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는데 원정대 멤버들은 이탈리아까지 오는 동안 온갖 병 다 걸리고 배 뒤집히고 사막에 떨어지고 심지어 코끼리 코에도 맞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수능 유니버스에서도 그냥 사망이다. 지저스 출신이라 좀 다른가 생각도 들었다. 가게에 동방을이라는 간판을 걸던데 동방신기 단어가 더 적절할 것 같은 건국신화급 원정기였다. 그래도 원정대 멤버들이 이탈리아의 아시아 문물을 보여주고 정착한 건 전하의 투자 덕분이라고 한다. 어째 내 카카오 주식보다 더 손해보는 투자하신 것 같지만 일막에서 패스했던 영실이 퇴직금이라 생각하면 이해할 만하다.
그 잘해준다는 교황이란 사람 수상할 정도로 암대감하고 똑같이 생겼던데 조선에서 맘대로 못 살아서 한이 맺힌 우리 영실이는 눈치 1도 없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네. 덕분에 교황은 심기 불편하다며 서양식 흑백 요리사들 데리고 종교묘백 무대를 펼치며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도 종교인이라 그런지 이번에는 센터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딴 사람들이 끼어들게 해주는데 그게 21세기의 진석이랑 강배랑 마교수랑 엘레나의 아무 말 종합 선물 세트다. 진석이 다큐 제작 엎어지고 강배는 방송국에 한 것도 없는데 고소당하고 마교수 근본 없는 루머 터지고 엘레나 쫓기고 난리 부르스다. 자꾸 아무 말 하면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인가 보다. 결국 교황 눈밖에 난 영실이의 일행은 피렌체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는데 뮤지컬 캐릭터 중 손에 꼽을 역마살이다. 내내 옮겨다니다 보니 많이 지쳤는지 영실이 귀에 환청이 들려오는데 전화 목소리다. 영실이랑 전화 열애설 의혹 애써 모른 척했는데 당사자가 스스로 재소환한 거나 마찬가지다. 영실이 인생에서 만보경이랑 미령이랑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을 텐데 일 많이 시키는 직장 상사부터 딱 떠올린 건 빼박이다. 영실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별이 갑자기 우리의 별이 되어 있고 전화 떠올리며 다시 각성하니 이건 완전 빼박인데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전화는 인건비 아끼려고 밑에 국녀내건들 다 잘랐는지 영실이 간식상을 직접 들고 오시길래 보고 당황했다. 아무리 격없는 친구 사이라지만 그래도 왕이잖아요. 한편 강배 은둔지는 그냥 캠핑장으로 추정된다. 마 교수님도 한 번에 찾아오고 외국인도 잘만 찾아온다. 100% 나무 좀 있는 평지다. 심지어 엘레나는 강배 캠핑카에서 자기 안방처럼 발 뻗고 잔다. 공기도 좋아 보이고 완전 힐링 캠프다. 드라마처럼 캠핑용품 PPL 받아도 자연스러울 것 같다. 진석이는 보면 볼수록 PD 맞는지 의심된다. 다큐 엎어졌다고? 엎어질 일 없다. 이 아이템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이탈리아 다 돌아야 해서 제작비가 다른 다큐의 몇 배 이상 깨진다. 그러니 제작 컨펌 받기 더 까다롭고 확실히 검증된 자료와 전문가들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다. 아무리 뮤지컬적 허용이라지만 교수란 사람도 대놓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건을 어떻게 추진한단 걸까? 듣자 하니 이거 방송 만들려면 한국사, 중국사, 서양사, 심지어 과학사 전문가까지 하나하나 찾아다녀도 모자랄 판이다. 저 옆 동네 야가미 라이터한테 연락해서 벌거벗은 세계사 나온 교수님들 물어보기만 해도 한 트럭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KBS 본사 교양국 소속 PD가 왜 자꾸 여의도는 안 가고 캠핑장만 들락날락하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방송국 소속 PD가 멀리 이탈리아까지 촬영 나갔으면서 조연출이든 촬영 감독이든 외주 제작진이든 한 명도 안 거느리고 손수 찍으신다. 적어도 대한민국 네임드 방송사에서는 그런 팀은 안 나올 걸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막 시작한 뒤로 강배가 계속 진석이를 피하고 있다. 진석이 이상한 거 눈치채고 귀찮아서 도망친 걸로 추정된다. 자, 우리의 별이 목표가 된 것 같은 영실이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니 천문학을 정복해서 비망록을 채우고 조선으로 돌아갈 비차를 개발하는 일이다. 그런데 새로 망명한 피렌체 정부에 점수 따야 해서 잠시 보류하고 급식이와 함께 무기를 개발한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멍 때리고 앉아있었는데 집중하란 건지 화약 리얼하게 펑펑 터지고 화약 냄새 2층까지 났다. EMK가 국방 강화에 진심인 걸로 추정된다. 덕분에 피렌체가 이겨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를 지원받았는데 영실이는 그냥 피렌체에 남기로 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처음 만난 급식이한테 자기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도 받아줄 곳 없는 상황이니 그러려니 했다. 그래도 슬픈 장면이었다. 생사를 넘나들며 동고동락했을 정화대장까지 영실이는 또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고 이영만리에 혼자 남겨졌다. 이때 영실이가 떠나는 정화대장에게 미완 상태의 비망록을 쥐어주며 전하께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영실이 비망록은 2권이었다. 영실이가 만일을 대비해서 복사해놨기 때문이다. 영실이는 가지고 있던 한 권 뒷장을 계속 채웠을 거고 이후 대대손손 내려오다 1막 오프닝 때 엘레나가 진석이에게 노루 패스했다. 정화대장이 조선의 국제택배로 붙여야 할 미완 상태의 한 권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막에서 정화대장의 몇몇 대사를 들어보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같았다. 아마 피렌체를 떠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권은 결국 조선에 전해지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2막 초반부터 영실이가 책 2권 쓰고 있다는 걸 강조해서 보여준 거 보면 다른 누군가가 갖고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나왔다. EMK 사무실에서 보관 중 분실한 걸로 추정된다. 아니, 고향에서 너무 먼 곳에 홀로 남겨진 영실이는 2막의 대표 넘버 그리웁다를 부른다. 이미 본인도 고향에 영영 못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 상태. 그 맘고생은 말로 다 못할 거다. 넘버 좋고 박은태 배우님이 진짜 몰입감 있게 잘 부르시고 손에 들고 있는 지초롱도 예쁘고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한국화 그림과 밤하늘의 별들도 정말 예쁘다. 명장면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머리로는 계속 물음표가 뜨는 장면이다. 뒤에 한국화 그림 예쁘긴 한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하다. 영실이가 비차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소원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림 속 장소는 궁궐이고 영실이가 전하랑 공주 앞에 갓 착륙한 빌로 그려져 있었던 것 같다. 내 머릿속은 이미 혼돈의 도가니다. 아니 그럼 영실이가 저 멀리 유럽에서 조선까지 직접 날아서 궁궐 앞마당에 책하고 내린다고? 그 모습이 상상되어서 분명 감정 올라가야 하는 장면인데 내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다. 그림을 그렇게 합성물처럼 그렸어야 속이 후련했냐? 한편 이 네 사람이 어디 가서 뭐라 얘기하는데 어딜 간 건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서 멍 때리고 있었다. 앞전에 엘레나가 한국 이탈리아 수교 100주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설마 그 자리에 갔다고? 이탈리아 대사관 대사님 혈압 올라가고 있을 걸로 추정된다. 여튼 뭔지 모르겠고 이쯤 되면 진석이는 PD 아닌 거 확정이다. 진행하던 아이템 엎어져서 방송에 못 내면 상사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빨리 다른 대체 아이템 기획해서 수습하기도 정신없을 판국에 끝까지 여의도 말고 딴 데 가서 아무 말 하고 있다. 방송국 PD 맞으면 지금 다른 동료 PD나 얘 밑에 PD 작가들이 아무 말 아이템 엎어져서 난 빵꾸 때우느라 퇴근도 못하고 피똥 싸고 있을 거다. 진짜 PD 맞으면 KBS 앞마당에서 곤장부터 맞아야 한다. 뒤로 갈수록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기억을 글로 옮기는 데 애먹고 있다. 어느새 다빈치는 훌쩍 컸고 영실이는 노쇠해서 죽음을 앞둔 것 같다. 영실이랑 다빈치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영실이의 마지막 꿈인 비차는 아직 미완 상태고 다빈치가 계속 이어받아서 개발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다빈치가 영실이 영정사진을 찍어주는데 그게 바로 진석이가 계속 의문을 갖고 추적하던 한복 입은 남자 그림이다. 영실이 넘버 막판에 영실이가 비차를 타고 조선에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곧 영실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넘버와 가사 자체가 굉장히 좋고 박은태 배우님이 인생의 모든 아픔과 회한을 영끌한 것처럼 표현해 주셨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 영실이의 마지막 장면을 보며 숙연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데 누가 봐도 인천공항이고 거기에 진석이 혼자 있다. 아마 그냥 여행 가는 걸로 추정된다. 첫 번째, 역시 여의도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피렌체 간다고 공항에 있다. 두 번째, 역사연구소 차렸다는 강배 마교수 엘레나는 정작 가만히 있고 진석이만 공항에 있다. 진석이가 PD로서 가는 거 맞으면 혼자 가는 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그냥 여행 겸 힐링을 위해 피렌체행 티켓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 진석이 뒤로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다니는데 이거 예전에 어떤 뮤지컬 전문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느껴졌다. 이왕 여행하러 공항까지 온 거 대한항공 한국관광공사 이탈리아 관광청 PPL 받아서 로고 넣어줘도 모자랄 판국인데 제작진 중 뮤지컬 스타 짱팬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 대체 뭐 하잔 건지 뮤지컬 보는 내내 모르겠다. 덕분에 숙연함이 한 번에 말끔히 사라졌다. 진석이는 장영실 집착관공으로 추정된다. 인천공항에 늘어선 비행기가 비차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벼랑간 역대급으로 별자리가 한가득한 밤하늘 아래 장영실과 마주보고 서 있다. 내내 장영실 쫓아다닌 보람이 있는지 드디어 성덕되는 역사적 순간이다. 일막에서 영실이가 불렀던 비차를 이제 둘이 같이 부르는데 이룰 수 없는 꿈이어도 나를 던져볼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것 같다. 그런데 장영실은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석이는 왜? 진석이가 자기 자신을 던진 꿈은 장영실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인데 그럼 얜 애초에 PD가 아니라 사학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PD로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장영실 파헤치는 다큐일 수는 있다. 그런데 PD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고 방송국 소속이면 그런 생활을 수십 년 해야 하는데 장영실 하나가 자기 자신을 던질 정도의 인생 목표인 게 말이 되나? 아까 공항에서 얘기한 PD 직업 선택 이유를 감안하면 이제 장영실 파헤치기는 강배와 마교수에게 맡기고 본인은 비차 넘버 내용과 어울릴 만한 다른 사람을 새로 발굴해보는 게 훨씬 납득할 것 같다. 정말 끝까지 아무 말이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무대를 넘어 주위 벽까지 싹 덮은 예쁜 밤하늘 효과만 잘 감상하고 나왔다. 다 하고 나니 굉장히 아무 말 같긴 한데 아무 말은 한복남이 먼저 했다. 아무리 창작 초연이라지만 이건 좀 솔직히 할 말 더 있는데 많이 줄였다. EMK 곤장 딱 대라.